네, 안녕하세요. 살림 강의를 하고 있는 권현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이제 첫 시작이죠. 살림 기능사 1단원 조림 및 숲가꾸기 부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림 일반이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순림과 혼연임이라는 개념으로 나옵니다. 자, 국내의 경우 특정 수종이요. 75% 개념이 넘는 경우가 사실 잘 없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이 혼재된 경우가 보통 많은데 일단 이런 것을 보통 우리가 혼혈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순림과 혼혈임이라는 것은 일단 여기에 관련된 문제 사실 기출 사례상 많진 않아요. 거의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순림은 뭐다, 혼혈임은 뭐다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편하게 들으셔도 되는 단원입니다. 자, 첫 번째 순림부터 보겠습니다. 살림이 한 수종만으로 딱 한 가지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우리는 순수하다는 개념의 순림을 쓰고 있고요. 순림 같은 경우에는 한 수종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유리한 수종만으로도 구성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산림 작업과 경영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수종밖에 없으면은 만약에 뭐 키가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면 작업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 나무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종류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작업 방법이 통일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준비 단계부터 해서 작업 방식, 비용, 노무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는 조금 더 절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임목의 벌채 비용 등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내용이랑 약간 연결되겠죠. 경영이 용이하다는 것과. 자, 그리고 경관상 아름답다라는 것은 미관상 한 수종만으로 쭉 배열되어 있으면은 보기에 좋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혼혈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 그대로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종이 두 가지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를 혼혈임이라고 합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요. 바람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수종이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뿌리 부분을 보통 깊게 들어가 있는 걸 심근성이라고 하고요. 옅게 퍼져 있는 것을 천근성 수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혼재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바람에 대한 저항성도 다소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니은 보시면 토양 및 숲 간의 공간 이용 효율적이다. 자, 이건 뿌리뿐만 아니라 혼연임이다 보면은 각자 특징에 맞춰서 자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빈 공간, 즉 하층, 하목, 상층, 상목들이 적절하게 공간을 차지하면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이용이 조금은 효율적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디귿 보시면 유기물 분해가 빨라서 양분 순환이 양호하다. 자, 유기물 분해가 빠르다는 뜻은요, 보통 이제 순림 같은 경우 한 수종밖에 없으면은 그 수종에 대해서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미생물만 이렇게 존재하다 보니까 당연히 분해 속도가 좀 느려지는데 다양한 수종이 있다 보면은 그 조건에 맞춰서 미생물들 종류도 다양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미생물 종류가 많아진다는 것은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속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분해가 빨라진다는 것은 토양으로 양분이 순환하고 다시 그것을 나무가 이용하고 우리가 보통 양분의 순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순환 속도가 다소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리을 보시면 병해충 및 기타 피해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 특정 수종에 대해서 특정 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가능한 나무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하면은 당연히 다른 해충들도 종류가 많더라도 그 수종에 따라서 저항성 있는 수종들이 반드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성이 전반적으로 그 숲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저항성들이 증가한다라고 특징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내용 보시면은 동령님과 이령님이란 게 있습니다. 자, 동령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마디로 나이가 같은 거, 이령님은 나이가 다른 거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동령님부터 보시면은 나무의 나이가 같은 경우 인분을 구성하는 나무의 수령 범위가 평균 임령의 20% 내외이면은 동령님으로 취급을 한다. 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경우 평균이 10살이고 12살 내외 정도이면은 동령님으로 취급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너무 상세하게 사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 문제상
동령님의 기준을 묻기보다는 그냥 뭐 동령님과 일령님 이런 거다라는 거 정도만 우리가 알고 가면 되는지 뭐 20% 내외의 기준이다 이런 것까지는 사실 시험에서는 건드리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동령님의 장점을 보면 나무가 같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술림이랑 약간 비슷하게 특징이 가게 되는데 조림 및 육림 등이 작업이 간편해질 수 있고요. 단위 면적당 다량의 목재가 생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같다 보면은 우리가 벌채할 수 있는 원하는 제적까지 자라는 속도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단계 그 연도에 도달하면 나무들을 한 번에 자를 수 있으니까 단위 면적당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나무의 양이 자연스럽게 제적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량 목재 생산이 가능하겠고요. 일령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나이대를 가진 나무들이 혼재한 경우, 자, 이러한 일령님의 장점을 보면은 지속적인 경영과 소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나무의 나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큰 나무부터 자르고 다음 나무는 좀 기다렸다가 또 자르고 다음 나무는 또 시간이 기다렸다 자르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별로 시간별로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소득을 우리가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얻을 수는 없지만 해마다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영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 벌채가 가능하다. 시장이 만약에 많은 나무를 요구한다. 그럼 한 번에 좀 많이 잘라주고 좀 적게 요구하면은 적은 양을 자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탄력적 운영 및 벌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천연갱신에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동령님 같은 경우에는 인공님 개념이라서 천연갱신은 사실 다소 좀 무리가 있거든요. 뭐 일단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가시고요. 그리고 병해충 및 피해에 대한 정이 증가한다. 이건 혼혈임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나이대가 이렇게 다양하게 되면은 어린 나무들은 약할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강한 저항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령님 같은 경우 저항성이 당연히 동령님보다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된 문제, 자, 일령님과 동령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 필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동령님과 비교한 일령님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엔 동령님과 일령님의 장단점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인데요. 자, 해설 1번 바라보시면요. 산림 경영상 산림 조사 및 수확이 간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린 걸 보라고 했거든요. 자, 일령님 같은 경우에 나이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확이 가능한 게 장점이었는데 지금 이 멘트 보시면은 수확이 간편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동령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특징이겠죠. 자, 그래서 일령님은 동령님에 비해 산림조사 및 수확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대가 다양하니까 조사할 수 있는 항목, 분포, 그리고 작업도 조금 더 다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래서 방향을 계속 잡으셔야 되는 게 암기할 때도 그렇고 이런 문제의 패턴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지 방향을 좀 잡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내용 보시면 천년님과 인공님이 나옵니다. 자, 천연님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사람의 간섭이 없는 순수한 산림이고요. 인공님은 인위적 간섭을 받은 사람의 손때를 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천연님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의 간섭이 없는 산림인데 2번 원시님은 재해를 받은 적이 없는 산림을 말하고 다른 이름으로는 천연님이라고 합니다. 천연님. 자, 그리고 천연님의 여러 식물이 발달하면서 식생의 청산구조가 나타나기도 한다. 자, 근데 인공님을 보면은 인위적 간섭을 받다 보니까 인공조림 혹은 천연갱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산림을 인공림이라고 표현을 한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나무 천연림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역이 많지는 않고요. 대표적으로 국내 그 안면도 같은 데 보면은 대략 400헥타르, 380에서 한 400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보통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정도로 소나무 천연림이 그 정도밖에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실제로 천연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천연님과 인공님에 관련돼서는 어떤 문제 유형이 출제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천연님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결국 특징 문제로 보통 출제가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동령님과 일령님 계통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2번을 바라보시면 나무의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천연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을 대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천년하 정도 되고 어린 나무도 있을 거고 큰 나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양한 나무 아니면 다양한 수종이 혼재되어 있는데 나무의 크기가 일정하기 사실 힘들겠죠. 이거는 인공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특징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